제15장 라벤더의 위협. 게리는 개체군 라벤더를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라벤더를 보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CRIPPAM, 즉 향기 및 약용식물 지역 전문가 실험센터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체군 라벤더는 주로 파이토플라즈마라는 박테리아 때문에 항상 수확량 감소에 민감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라벤더의 수액을 변화시키고 결국 식물을 죽게 만듭니다. 매미충이라고 불리는 매미충과 계열에 날아다니는 곤충이 이 병원균을 옮깁니다. 매미충은 라벤더에서 전체 생애 주기를 보내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질병은 20세기 초 문헌에도 등장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위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발랑솔 고원 지역의 라반딘 재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라반딘 아브리알이라는 단일 품종만 재배되고 있었는데 식물들이 대거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품종은 더 이상 재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등장한 품종이 바로 라반딘 그로소입니다. 이 품종은 굴트 지역 재배자인 피에르 그로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라반딘 그로소는 일정 기간 동안 질병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파이토플라즈마가 16가지 다른 균주로 진화하면서 그로소 품종도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지구온난화를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작을 하지 않는 집약적 재배 방식과 잘못된 농업 관행이 질병 확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매미충이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더 이상 저지대 재배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미충의 유충은 라벤더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흰 곰팡이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결국 식물을 서서히 죽입니다. 매미충 암컷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겨울 내내 뿌리 속에서 자라며 이듬해 봄에 성충이 되어 다시 사이클을 이어갑니다. 이 사진과 같이 7년 동안 이어진 가뭄과 습도로 라벤더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리는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언젠가 나는 프랑스 라벤더 씨앗을 들고 생트마리를 지나 다시 프로방스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프랑스 가족들은 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은 현실이 되었고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라벤더를 괴롭히는 해충을 막기 위해 작업자들은 식물 사이에 접착 트랩을 설치합니다. 봄부터 6월 말까지 새로운 해충들이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만약 식물이 파이토플라즈마에 감염된다면 해충은 이를 섭취해 병원체 운반자가 되고 다른 식물로 질병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현상이 심각해지자 크리프팜은 내병성과 품질을 기준으로 소수의 개체군 라벤더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한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라벤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죠. 재배자들은 각 밭마다 접착 트랩을 설치해 해충의 수를 관찰하고 감염 규모를 분석합니다. 또한 라벤더가 너무 커지면 식물을 뽑고 밭을 갈아엎어 질병 확산을 막습니다. 한편 일부 재배자들은 새 품종을 쓰지 않고 직접 씨를 뿌려 전통 방식으로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1피트 간격 대신 1m 안에 300그루까지 심는 방식을 시도해 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방법은 라벤더 한 그루가 시들어도 옆에 있는 식물이 그 자리를 메우게 해주며 식물 전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식물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자들은 수익성을 더 중시합니다. 1에이커당 20파운드 정도 오일만 생산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벤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한 일부 재배자들은 라벤더를 포기하고 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오일 생산량이 10파운드에 불과해도 만족하는 재배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동기, 비용 구조,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자연스럽게 진화하며 질병에 저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일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나은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라벤더는 파종이 잘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면 2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건조한 해를 앞두고 심으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밭의 빈 공간이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마철이 오기 전 해에 심으면 라벤더는 2년에서 3년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라벤더 재배의 쇠퇴는 쉽게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지역이나 해마다 상황이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적인 대책. 기후 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강우, 늦게 찾아오는 서리, 매미충 번식을 돕는 이상 기온 등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질병 확산을 막는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는 벡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어린 라벤더에 벡터를 뿌리면 곤충들이 식물을 인식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벡터가 씻겨 내려가고 결국 더 많은 식물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간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매미충은 높게 날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로 장벽을 만들면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 니콜라는 우리 농장의 일부 밭에서 라벤더와 오레가노를 함께 심어 질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직 없지만 자연적인 기법들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끝나지 않은 연구. 영리빈과 우리가 함께하는 연구 덕분에 우리는 프로방스의 모든 재배자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프팜의 연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라벤더 쇠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라벤더 품종은 매우 생산적이지만 질병에는 극도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1994년 크리프팜 연구진은 불가리아를 방문해 주요 재배 품종의 샘플을 가져와 프랑스에서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이 라벤더는 수확량은 매우 많았지만 쇠퇴에 치명적으로 약해 결국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곤충으로부터 보호된 그물 아래에서 키운 라벤더는 가장 아름답고 수확량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밭에서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증류를 통해 얻은 오일들은 매우 달랐습니다. 일부 농부들은 증류 과정 중 연기 냄새가 눈을 심하게 자극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농부들은 수확량은 매우 낮지만 쇠퇴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품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들 역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충분한 양의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확량 감소에 맞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자연 조건 속에서도 잘 자랄 만큼 강인한 클론 라벤더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프팜은 다양한 품종을 선별하여 체외 바람 및 터널 재배를 통해 잠재적인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돕지만 크리프팜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식물의 미래는 종묘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판매를 위해 꺾꽂이에 사용할 모식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생산자들은 여러 품종을 서로 다른 지역에 심어 어떤 품종이 가장 잘 생존하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팜의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증류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자들에게 교육과 조언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쇠퇴 문제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로마 테라피 산업의 성장으로 라벤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순수한 라벤더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00톤의 라벤더가 생산되며 이 중 프랑스는 약 80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80톤 중 약 50톤은 영리빙 회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라벤더 업계는 재배자들이 라반딘 대신 라벤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한된 경작지와 같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체군 라벤더는 특정 고도에서만 잘 자라는 데 반해 경쟁 품종인 라반딘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빠르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현재 프랑스는 개체군 라벤더와 라반딘 각각 약 6,200에이커의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품질 스펙트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여 전 세계 그 어떤 시장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